개혁신당의 생각을 좀 직접 들어보려고 오늘 허은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의 허은하입니다. 아, 그러세요. 시시비비는 제대로 가리겠다. 그럼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저희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적격과 탄핵은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임명은 부적격하다, 임명하기는 그 의사는 밝혔고, 하지만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고 났을 때는 그 뒤는 이제 탄핵에 대한 원칙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원칙을 보면 헌법 65조에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 소추에 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부적절한 인사지만 탄핵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네. 이게 지금 탄핵 또는 뭐 특검 또는 입법 강행, 그러면 이제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그 다음에 국회에 와서 제2요구 표결을 하면 부결 또는 폐기. 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국민 억장 터지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내야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한 달에 한 600억 원이 국회에서 소요가 되더라고요. 비용이. 네. 국세가. 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1,200억이었는데 통과된 법안이 0건, 빵건입니다. 이거 지금 세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국민적으로도 피로감이 매우 높은 상태고, 네. 그 의원들도 참 못할 짓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선서도 네. 못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런 경우에는 여야에 뭐 좀 경륜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원로라든지 또는 뭐 원내 지도부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죠. 뭔가 좀 끊임없이 물밑에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좀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좀 논의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네. 또 각 당의 초재선 그래도 좀 소장 의원들이 좀 무슨 각종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뭐 입장도 발표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그게 같은데 정상인 거죠.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의 모습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함께 저녁 먹으면서 뭔가를 좀 풀어가는 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21대 국회에 있었을 때도 그런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아, 벌써? 예. 그 과방위에서 좀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지속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 민주주의가 좀 불합리한 것들도 있잖아요. 다수의 횡포들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서로 협치해 나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담회도 하면서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의견을 좀 조율하면서 토론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유일한 게 보니까 해외 출장 가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여야가 어쨌든 한두 명씩은 꼭 서로 끼어서 가야 뭐가 명분이. 그래야만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것 빼놓고는 여야가 함께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좀 국회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든 아니면 페북이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네. 어떻게든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하려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도 너무나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도 좀 지속적으로 좀 소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네. 왜 법안이 한 건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지를 저희도 진짜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 이제 또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저희는 표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노란 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해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노란 봉투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발의가 네. 됐고, 이게 지나치게 좀 그 산업 질서 자체를 지금 깨트린다라는 의견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그러니까 네. 국힘과 민주당이. 원래 이 법은
악습을 철폐하는 거잖아요.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또 배상 청구하는 거 노동자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노란봉투로 이제 서로 도와주자라는 식으로 시작이 돼서 예. 노란봉투법이 시작됐는데 지금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3조는 저희가 찬성합니다. 당연히 악습은 철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포장지는 3조에 의한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또 다르게 산업질서 자체를 깨트리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2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청의 책임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버리면 이 자체가 또 산업질서를 깨트릴 수 있다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아하. 그래서 또한 기업이 일하기 힘들어진다면 그럼 일하는 분들도 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 네.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법안이 아니라면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테지만 법안으로 나와버리면 우린 또 그 법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3조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찬성. 하지만 그러니까 2조만 갖고 한다면 3조라면 찬성. 하지만 2조까지 있다면 저희는 반대다라는 차원에서 모두 다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법안이 제출될 때 거기에 다 좋은데 독소 조항이 한두 개 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하자. 이렇게 예. 해서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안이 시작되기 전에 발의되기 전에 그러니까 본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가 안 돼요. 그냥 싫은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국민들도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그 문제되는 부분을 빼라. 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문제되는 걸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서로 문제되고 갈라치기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끼워 넣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 포장지하고 다른 예.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뭐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야권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법안의 그 두 항목이 조금 이게 독소 조항이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고 실제로 야당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 빼고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거부권 쓰라고 그래도 안 쓸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태원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꼭 그 원하는 진실 규명과 배상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칙에 입각한 부분을 지켜주는 법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표했더라고요. 대통령실 또 정부에서 제2요구를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이걸 계속 강행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그런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저는 여당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됐든 풀어놓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회의 들어와서 반대표를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든 그 법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빼자. 넣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투쟁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왜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거부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민주당 자체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좀 누적된 오판들이 많았고 문제가 많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자꾸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려고 노력하셔야죠. 그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우린 정당한 법안을 입법 추진했는데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더불어민주당은 식으로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그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발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문제되는 독소 조항을 빼고 네. 본인들이 발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그 민주당의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건데 아하. 그냥 무조건 반대, 그냥 무조건 본회의 참석 안 하고 그 자리 텅 비워놓고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또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 이거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그 제시한 법하고도 좀 비슷하죠. 천하람 의원은 변호사 협회에서 여긴 대법원. 그런 그쪽은 대법원에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법안을 제출해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국회의원은 그렇죠. 아니지만 예. 뭐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 법안 제출해라. 그 저희 천하람 의원이 예. 제시했던 그 법안도 사실은 민주당이 낸 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독소 조항 빼고 한 거예요. 아하, 예. 그걸 갖고 제안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법도 만들어내서 새 법이 함께 토론해서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 타는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 증거가 사라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속 타는 국민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있죠. 이 상황도 좀 유사했던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거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혁신당의 당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의 당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그래요? 이주영 의원도 그때 이제 광주에 일이 있어서 이제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아하, 그리고 예. 천하람 의원도 사실 원내대표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는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하면서 돈만 뿌려대는 얘기하고 있으시는데 네. 저희는 그거는 막사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 네, 그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막사니즘. 막살 자는 거냐. 막살. 그래서 이 나라 망하고 못사니즘 국가가 된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까지 했었을 정도인데요. 이건 조삼모사다. 빚을 내일로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느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지금 약 13조에서 18조 예산이 통과되는데요. 그렇게 뿌려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그냥 뭐든지 그냥 표로 보고 그렇게 포퓰리즘 하시는 거 10년 뒤만 바라봐도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라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받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예. 세 가족이니까 받으면 75만 원이나 받습니다. 돈 받는 거 좋지만 10년 뒤에 우리 미래 세대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돈은 아닙니다. 예. 이 25만 원 지원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여당의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를테면 개혁신당은 야당이니까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을 발동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못하고 그냥 입법과 그 본회의 표결로서만 행동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아주 시끄럽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네. 저희는 유튜브에도 얘기하고 또 네. SNS에서도 저희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당입니다만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국민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은 숫자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부 여당이
그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과 둘의 갈라치기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은 이제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민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민생을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어떤 간담회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예, 왜 맨날 피켓만 드는지 피켓 들기 위해서 국회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개혁신당 이미 얘기가 나온 김에 연금개혁 네. 늘 선거가 있을 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연금 개혁해야 될 때거든요. 13조, 18조 이 예산 연금 개혁하는데 빨리빨리 써버리면은 미래 세대들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저 안세영 그 선수 예. 너무 신나게 금메달 따는 거 봤는데 그 뒤에 기자회견 보면서 참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용기 있는 그 MZ 세대의 그 선수를 보면서 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될 텐데 저희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소리칠 때 좀 제대로 된 여당과 야당이라면 이 소리를 듣고 미래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안세영 선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은메달, 동메달도 소중하지만 금메달을 못 따고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으면 그러니까. 아니 진 사람이 변명한다 이렇게 맞아요. 왜곡될 수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금메달 예, 따고 그 얘기 하려고 네. 진짜 악을 물고 그러니까요. 뛸 하지 때 그 않았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더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응원합니다. 안세영 선수. 그 개혁신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어디 출장 가도 이제 전력이 네. 축소되네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네요. 예. 저 대표님 어제 팀원 위메프 네. 그 상품권 구매자들 만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티몬이나 위메프 관련된 부분은 조금 여론이 커져가지고 목소리가 커졌는데 네. 해피머니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품권 문제다 보니까 또 이게 개미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소리를 내야 되니까 진짜로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개혁신당을 찾아주셨고 저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건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해피머니를 쓰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5천 원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5천 원에서 만 원에서 5만 원 뭐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모이면 그분들한테. 그렇죠.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청년들의 게임머니를 지금 도둑질한 거고요. 네. 그리고 책하고 또 뭐 영화 티켓도 있고요. 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학원비 이런 거를 알뜰살뜰 아껴서 상품권 받아가지고 아하. 예, 그걸로 예. 지출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완전히 도둑질이 당한 거예요. 그분들은. 아이고, 그렇구나.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비용이 작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이제 몇만 원 막 이런 수준이면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예. 소송 가기도 뭐하고 그렇죠. 근데 예. 또 몇백만 원과 몇천만 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큰 업체에서라던가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면 상테크라고 해서 너희들이 상품권 테크하려고 했었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걸 부적절하게 보는데 하하. 테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 지역 화폐를 쓰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죠. 몇 퍼센트 아껴주니까 지역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 쓰고 예. 하는 건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상임위가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건 명확합니다. 무슨 환불이지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를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때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예, 증인 신청해달라라는 거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 방송 들으신 정무위 위원님들께서는 네. 그분을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허나 대표님 마무리 한 말씀 제가 청하고 싶은데요. 네.
개혁신당 좀 존재감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더 존재감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그리고 좀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라는 느낌 들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 듣지 않게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까이 국민 가까이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바라보시면서 정치를 좀 기대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개혁신당? 그래서 저희 뭐 체계 구축하고 있고 네. 지금 61개의 당협이 이제 생겼습니다. 글쎄 많이 또 그래서 드셨네. 50개가 원래 지금까지 목표였는데 예. 그렇게 됐고 올해까지 100개의 지역위원장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아유, 차근차근 해서 재보궐선거 때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개혁.